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쭉 그동안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하실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가 있어서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관절이 강직되고 변형이 계속 진행되던 류마티스 환자가 이제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류마티스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만큼 류마티스 연구를 위해서 깊이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파고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한의사로서 이제 류마티스라는 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류마티스라는 병 한 우물만 파면서 연구하고 진료해 온 지가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류마티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제 전공 과목이죠. 네. 한의학에 존재하는 다양한 류마티스 관련 치료법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대치의학, 카이로프락틱이나 추나요법, 인도의 아유르베다가, 일본에서 사용되는 면역요법이나 니시요법, 그다음에 유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동종의학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류마티스 관련 치료법들을 이제 환자분들 치료에 이제 적용을 해왔는데요. 네. 류마티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나라에까지 직접 가서 이제 치료법이나 그 병원을 방문해서 보고 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 구석구석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샅샅이 이제 뒤진 적도 있었는데, 네. 이처럼 그동안 많은 치료법들을 제가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오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강력했던 치료법이 하나가 바로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는 FCST요법, 네. 턱관절 균형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 류마티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 오셨네요. 자, 류마티스 치료에 턱관절 치료가 가장 강력하고 또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하나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턱관절 치료의 효과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류마티스라는 병이 난치성 질환, 그 다음에 진행성 질환, 잘 낫지 않는 병,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으로 알려져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양한방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봐도 잘 낫지 않았던 류마티스가 낫지 않는 이유는 뇌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치료하는 것은 뇌에 관련된 뇌신경계나 전신 면역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의학 한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뇌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해주는 FCST요법, 턱관절 균형학, 이 요법을 이용해서 뇌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여 년 전부터 이영준 박사님에 의해서 창안된 FCST요법, 턱관절 균형학인데요. 이 FCST요법이 임상에 적용을 되면서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치료가 되지 않던 각종 어려운 질환들, 난치성 질환들이 하나씩 치료가 돼가기 시작한 겁니다. 류마티스라는 병도 그 질환 중에 하나예요. 네. 류마티스라는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뇌에서 조절하는 전신 면역 호르몬, 전신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신관절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뇌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턱관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네.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역시 이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턱관절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로서 호전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2008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33세 여자 류마티스 환자분 치료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환자분 진료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2009년 6월 8일 날 저랑 처음 치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11년 4월 현재까지 1년 10개월가량 저랑 치료를 계속 해오고 계신 겁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환자분이 저와 한방 치료를 시작했던 이유는 2008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양약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강직과 변형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환자분이 류마티스가 발병되기 전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를 갖기 위해서 임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신하려면은 류마티스 양약을 3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둘째를 갖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양약을 끊어봤더니 다시 전신으로 극심한 관절 통증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하는 것이 진통 효과, 염증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류마티스 치료가 되지는 않았다. 여기 10개월 동안 복용했던 그 양약 처방전인데요. 예.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복용하던 겁니다. 다른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가 6알, 할록신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를 포함해서 6가지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 저와 치료를 해나가면서 그달의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로부터 직접 자필로 그 치료 과정 수기를 받고 있는데 네. 이 환자분이 이 당시에 저에게 오기 이전에 바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여기 기록이 있는데 네, 길게 써주셨네요. 네, 여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쓰신 거예요. 글씨를 네. 참 잘 쓰시는 분인데 여기 보면은 양약을 끊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양약 성분이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빠져나갈 때부터 어느 날 아침에 손목에 무시무시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손목 이외의 관절, 여기저기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류마티스에 있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 성분의 약,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3개월 이상 복용을 하지 않아야지 몸에서 항암제 성분의 약이 다 빠져나가야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환자분도 여기 기록된 수기를 봐도 3개월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양약을 끊었더니 아파진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는 양약을 10개월간 복용한 이후에 저에게 오기 바로 직전에 양방 류마티스 내과에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양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진행되고 강직이 진행되고 변형이 된 겁니다. 양약을 복용하면 관절 변형이 막아진다고 생각하고 음식이나 생활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젊은 류마티스 여성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후 이분의 10개월간 양약 복용을 한 이후에 검사한 결과를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목과 손가락 등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서 지금부터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절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아이보다는 엄마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계획은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관절이 변형되고 강직되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둘째는 갖고 싶은데 첫째 아이에게 동생을 안겨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양약을 먹었는데도 엑스레이상 관절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저랑 한방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좋아져서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이 환자분에게 해드린 치료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한약 복용하면서 턱관절 균형학 FCST요법, 뇌신경계하고 전신 면역계를 조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침 치료와 부항 치료, 그리고 CST요법이라고 하는 2개의 청골요법으로 뇌 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했습니다. 턱관절 균형학 FCST요법이 있었기 때문에 전신 면역 기능이 안정되고 뇌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류마티스 염증이 줄어들고 손목 관절의 강직, 변형이 펴지면서 손가락 관절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턱관절 치료를 병행하지 않았다면은 이 환자분이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네. 이 환자분이 작년 치료 시작 1년 경과 시점에 직접 써주신 수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되는 통증으로 움직이기 힘들고 몸도 무거워서 침대에서 오랜 시간 누워있다 간신히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서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난다. 그리고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손목 통증이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진통제를 전혀 먹지 않고도 자유로이 손목을 쓸 수가 있다. 또한 발가락과 발바닥 그리고 양쪽 무릎의 통증으로 집에서조차 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걸을 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저의 치료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남편이 요즘 좋아진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신 건데, 네. 요게 1년 지난 시점이에요. 턱관절 균형학 FCAT 요법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 이분이 써주신 기록 부분을 보면은 FCAT 요법, 요게 이제 저번 달 2011년 3월 달에 받은 기록입니다. 네. 1년 10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받은 기록인데 FCAT 요법, 틀어진 턱관절을 교정해주는 장치를 매번 만들어 주셔서 틀어진 저의 뒷목과 척추등을 교정한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평소 좋지 않은 자세로 수년간 지내다 보니 저희 어깨는 심하게 앞으로 구부려져 있고 뒷목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시절부터 잘못된 자세로 수년간 지내면서 어깨와 뒷목이 심하게 변형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턱관절 균형을 통해서 류마티스로 변형된 관절의 강직, 염증이 진행된 것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손가락과 손목이 굳었어도 완전하게 골선 강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FCAT-요법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FCAT-요법은 제가 그동안 말씀 쭉 드렸지만은 경추 1, 2번을 조절해서 뒷목을 바로 세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뒷목이 바로 세워지니까 어깨도 펴지고 척추가 반듯해지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원음 방송에서 턱관절을 치료해서 뒷목과 어깨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네. 방송을 들으시고서 뒷목과 어깨 통증으로 여기저기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한두 분씩 정말로 난치성 뒷목 어깨 통증 환자분들인데 네. 제가 턱관절 치료해드리면은 조금씩 좋아지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해서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턱관절을 건드린 겁니다. 예.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턱관절을 건드렸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나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 양약을 복용해도 강직과 변형이 진행되던 상태에서도 FCAT-요법을 이용하면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류마티스 환자가 아니더라도 뒷목과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턱관절 균형학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류마티스 환자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길